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수학과 김수환 교수입니다.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1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끈 있죠. 끈을 통해서 어떤 매듭을 만들고 매듭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이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한 구조에 대한 어떤 불변성도 공부했죠. 자, 그런 매듭들이 이제 응용 분야로서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DNA 구조 있죠. 이 DNA 구조하고 매듭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매듭에 대해서 그죠? 어떤 다항식을 표시하는 또 다른 불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죠? 매듭 이론의 그죠? 초기 관심사는 순수 수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화학의 응용 가능성에서 그죠?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1950년도에 유전자 정보는 DNA의 이중 나선 구조에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DNA는 그죠? 유전자 물질 또는 분자로 두 쌍의 긴 분자의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다리 모양의 그죠? 가로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가닥이라는 것은 그죠? 분자의 가닥이라는 것은 디옥시리보라고 불리는 당과 인산염이 그죠? 교대로 수열처럼 쭉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당에 그러니까 당과 인산염이 그죠? 수열처럼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 각 당에 그죠? 네 개의 염기 즉 A, T, C, G. A는 아데닌, T는 티민, C는 시토신, G는 구아닌.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어떤 그죠? 분자의 어떤 그 DNA 구조는 이런 A, T, C, G의 그죠? 어떤 배열로서 표시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중 하나로 그죠?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다리 모양의 가로되는 그죠? 염기의 상사를 연결하는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A와 T, G와 C로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죠? 우리가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죠?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닥을 따라서 나타나는 ATGC의 염기 서열은 유전자 정보를 그죠? 표시하고 있고 생명체의 그죠? 유전자 청사진 또는 우리가 게놈 정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게놈 정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줄은 다른 하나의 줄을 돌아서 있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세포 있죠. 세포의 작은 핵 안에 그죠?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 그죠? 인산염하고 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여기 말하면 인이죠, 그죠? 인이 이래 있고 인이 다음에 그죠? 당입니다, 그죠? 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산염이 되겠죠. 인산염, 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 있고 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죠. 인이 있고 당이 있고 인이 있고 당이 있고 인이 있고 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죠? 요 당 있죠, 당. 요 당에 그죠? 붙어 있죠, 이렇게. 당에 이렇게 ATGC가 당에 붙어 있습니다. 당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이 있고 붙어 있고 당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당이 쭉 수열처럼 나열되어 있는데 당에 그죠? 네 개의 그 염기인 그죠? ATGC가 이렇게 각각 붙어 있는데 ATGC는 서로 그죠? 같은 어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해서 이렇게 A하고 T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GC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GC 연결되어 있고 AT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 연결 그죠? 요걸 사다리라 그러죠. 연결 사다리 요 A는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NA 게놈 정보가 그죠?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그죠? 다음과 같은 나선형 구조로 나서는 구조로 그죠?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보면 세포 안에 그죠 작은 핵이 있는데 핵 안에 이런 그죠 어떤 DNA 구조가 ATC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죠 어떤 나선형 구조에 대해서 매듭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이 매듭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니까 요 사이에 그죠 어떤 효소 같은 것이 그죠 이용해서 효소를 이용하죠. 우리 흔히 요즘 말하는 뭐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게 여러 효소입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그죠 이용하면은 요 크로싱이 있죠, 그죠? 여기 아래 위를 이렇게 바꾸어서 그죠. 즉 말해서 이러한 구조를 그죠 이런 어떤 매듭 구조로 그죠 매듭화 시킨다는 거죠. 즉 말해서 효소가 있으면 효소가 두 개를 뭡니까 가위질해서 떨어지는 다음에 서로 뭡니까 엉켜서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매듭화 된다는 것이 그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매듭화의 과정은 그죠 발견한 사람이 1971년도 다음 에서 설명드리면 자 1971년도에 생화학자 제임스 왕은 그죠 국소 이성화 효소인 어떤 효소들이 DNA의 위상적 원자비율, 위상적이라는 것은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상적 원자비율을 변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위상적 DNA 분자가 세포 내에서 세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증거를 그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죠 변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그죠 기질이라고 그럽니다. 기질 그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그죠 우리가 뭐냐 생성물이라고 요 같은 거 생성물 되는 거죠.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생성물인데 이 기질에 대해서 그죠 기질이 어떤 뭡니까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약간 복잡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임 되는 거죠. 복잡화되는 이제 복잡화되는 거죠. 이걸 복잡화되는 거죠. 복잡화되고 복잡화됐을 때 이 동그란 부분이죠. 이게 위치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냐니까 위치 특이성 재조합 요거를 갖다가 위치 특이성 재조합 즉 요 역할을 하는 게 그죠 효소를 이용하는 효소 이용하는 거죠. 자, 효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그죠 어떻게 바꿔주냐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효소가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가위질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이것을 뭡니까 붙일 때 그죠 원래 있던 자리로 붙이는 게 아니죠.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붙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임의로 그죠 임의로 이렇게 DNA 구조에서 붙게 됩니다. 붙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매듭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 붙이는 방법은 우리가 임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세포의 어떤 그죠 특성에 의해서 DNA 특성에 의해서 붙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그죠?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수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 생성물이 형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라 보시면은 요 형태 같은 경우는 그죠 떨어진 경우죠. 떨어져 있고 요걸 갖다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라이드마이스터 무브 있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변형시켜 주면은 요 부분이 그죠 이렇게 붙여져 버리죠. 이렇게 즉 말해서 라이드마이스터 무브에 의하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니까 그냥 선이 되겠죠. 이 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짝 부분 있죠. 이 짝 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뭡니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크로싱 부분은 그대로 그죠? 이 부분은 이대로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뭡니까? 이 어떤 기질이 하나 있는데 이 기질이 그죠? 어떤 효소로 의해서 그죠? 어떻게 돼서 매듭화 되어 있죠. 매듭화 돼서 이러한 생성물을 하나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죠? 하나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이 생긴다면 어떤 기질이 그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죠? DNA 구조가 매듭화돼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얘는 뭡니까? 효소들이 DNA 분자 비율을 매듭화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효소들의 그 역할을 그죠?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 수학적으로 어떻게 생성물이 뭐가 될까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나온 형태를 이제 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건데, 자, 위의 사진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죠? DNA를 두껍게 코팅한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그죠? 찍은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아까 DNA 원형 구조에서부터 그죠? 나오는 뭡니까? 매듭이죠. 이건 우리가 세입 매듭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세입 매듭이라고 그랬죠. 세입 매듭. 그러니까 교착점이 3개인 세입 매듭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고리라고 그랬죠. 요 고리라고 그랬습니다. 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역할에 따라서 그죠? DNA 구조는 이렇게 세입 매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경우는 뭡니까? 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좀 더 그죠? 계속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 그죠?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겠죠. 이걸 갖다가 뭡니까? 피규어 A 매듭이라고 하는 요거 매듭이 되겠죠. 자,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좀 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크로싱이 더 복잡한 그죠? 또 매듭이에요. 이것도 매듭입니다, 그죠? 이거 매듭입니다. 매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요거는 뭡니까? 그냥 풀리 매듭이죠, 그죠? 이거 풀리 매듭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그죠? 우리 몸 속에 복잡하게 보는 DNA도 그죠?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는데 어떤 매듭화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소의 역할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효소 역할을 대비해서 그죠? 매듭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반복되는 어떤 그 원하는 그죠? 어떤 매듭을 구할 때 우리가 그죠? 원하는 DNA 구조를 원할 때 그죠? 매듭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면 쉽게 어떤 그 DNA 구조를 그죠? 그 쉽게 어떻게 좀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매듭들이 그죠? 형성되는데 이제 이 매듭들을 사실은 그죠? 뭐 DNA 구조가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그죠? DNA 배열 가지고 같다 다르다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제 주어진 DNA 구조가 만약에 매듭화된다고 해버리면은 그 DNA 구조가 같다 다르다를 그죠? 또 쉽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또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죠?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다항식 표현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형태들도 유효하지만은 요 다항식 표현이 좀 더 강력한 어떤 그 구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다항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1928년 알렉산더는 매듭을 판별하기 위해서 다항식을 하나 그죠? 처음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착점들을 이렇게 교착점이 예를 들어서 뭐 5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고 20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개가 있다면 그 교착점들을 이렇게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서 x1 그다음에 x2 x3 이렇게 적겠습니다. 물론 위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어느 방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들을 이때 아크라는 것은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곡선들을 그죠? A1, A2, A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말 해서 이것도 그죠? 밑에 그림처럼 그죠? 요거를 A1, 요거를 A2, 그 다음에 A3입니다. 이 아크들이라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끊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그죠? 여기까지가 그죠? A3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제가 뭐 색깔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A1이 뭐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A1이 되겠죠. 그 다음 A2는 여기 A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A3는 이렇게, 그죠? 세 개의, 그러니까 교착점이 세 개 있고, 아크들이, 그죠? 세 개가 있는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떠냐니까, 자, 두 번째로 방향을 주는데, 방향을 따라가면서 각 교착점에서 위쪽의 아크는 1-t로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A1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A1에서 방향이 지금 이렇게 주 있죠. 이렇게 주는데 이걸 따라가면서, 자, 교착점이 X3죠. X3 위에는 뭡니까? 1-t라고 이렇게 1-t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그죠? 아래쪽의 아크에 오른쪽은 마이너스라고 듭니다. 자, 따라가면 오른쪽이 여기 오른쪽이죠.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해둡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왼쪽 있죠. 왼쪽은 t라는 문자로 이렇게, 여기 왼쪽이 되는 거죠. 여기 왼쪽.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뭡니까? 교착점에서 다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A1, A2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있죠. 위에는 뭐가 됩니까? 1-t. 오른쪽은 -1. 여기 이제 왼쪽이 되겠죠. A2 위를 걸어간다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왼쪽 이렇게. 그 다음에 A3 위를 걸어갑니다. A3 위를 걸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위에는 1-t, 왼쪽은 t, 오른쪽은 -1 되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만약에 매듭이었으면은 각 교착점과 곡선들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위에 인덱스를 매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교착점들을 아크를 이용하여 t, 1-t, -1을 성분으로 하는, 그죠? 교착점 행렬이라 불리는 n/n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뭡니까? x1이 a1하고 만나는 점, 즉 x1이 a1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이 a1이 지금 뭡니까? 이거죠? 파란색이죠, 이거죠? x1이 a1하고는 뭐가 됩니까? t죠, t. 이거 보시면 t죠, 그죠? t. 그래서 보면 x1이 a1하고는 t가 되겠습니다. x1이 a2하고 만나는 인덱스는, 그죠? 자, 보겠습니다. x1이 a2입니다. 자, x1이 여기에 있고 A2는 뭐가 됩니까? 1-t가 되겠죠. 1-t.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1-t가 되겠죠. x1이 a3하고 만나는 인덱스는 x1이 그 다음에 a3하고 만나는 것은 -1이죠. -1,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x2가 a1하고는 -1에서 만나게 되고, x2가 a2하고는 t에서 만나게 되고, x2가 a3하고는 1-t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x3는 a1하고 1-t에서 만나고, x3가 a2하고는 -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x3가 a3하고는 t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러한 뭐가 됩니까? 만약에 교착점이 n개 있으면 n/n 매트릭이 생기고, 3개니까, 그죠? 3x3 행렬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행렬을 우리가 앞 시간에 좀 배웠으니까 조금, 그죠? 뭐 어려운 행렬이 필요 없습니다. 2x2나 3x3면 하면 우리가 충분하다고 그래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이제 행렬식을 뽑아내는데, 이 행렬식으로부터 이제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렬식을 뽑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행에 1행과 1렬을 제외합니다. 1행과 1렬을 제외하면 나머지 뭐가 됩니까? 한 개 줄어드니까 n-1 곱하기 n-1 행렬식을 얻게 되죠. 우리로 보면, 그죠? 3x3에서 1행 1렬을 제외하면 뭐가 됩니까? 2x2 행렬식을 얻게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 행렬식을 계산을 하면은 어떤 다항식이 나오는데, 요 다항식을 뭐냐니까 알렉산더 다항식이라고 요래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다항식이죠. 그래서 이 다항식이
주어진 매듭의 뭡니까? 불변성, 불변량이 되겠습니다. 매듭의 불변량. 즉 무슨 말입니까? 불변량이라는 것은 같은 매듭이면 같은 다항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매듭의 다항식을 뽑았는데 두 개의 다항식이 다르면은 두 매듭은 다르다 이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행일렬 제외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남죠?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일행일렬을 제외하면은 여기 되죠? 일행일렬 제외하면 여기 나는 거죠. t 1-t 마이너스 t 나는 거죠. 요거 행렬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요 행렬식이죠. 요 디터미넌트니까 그죠? 행렬식입니다. 행렬식입니다. 행렬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2바이트 행렬식 우리가 배웠죠? AD 곱하기 BC 이니까 여기 그죠? T 곱하기 T니까 T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곱해주면 되는 경우죠. 그럼 뭐가 됩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뭡니까? 알렉산더 다항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그죠? 어떤 주어진 매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매듭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데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매듭의 알렉산더 다항식을 구하시오. 자, 뭐랬습니까? 교착점을 먼저 잡는다 했죠. 첫 번째로 교착점. 자, 요걸 xy라 두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요걸 x2라 두고, 요거를 x3라고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x4, x5, 다섯 개를 두죠. 그 다음에 뭐를 둡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아크, 자, 요걸 A1, 그죠? A1이고, 그럼 요걸 A2, 방향을 따라서 갑니다. 요걸 갖다가 A3, 가능한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좀 규칙적이겠죠. 그 다음에 A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5. 즉, 뭐가 됩니까? 교착점이 5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크가, 즉, 곡선이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의 행렬, 뭡니까? 요거로부터 뭘 만들어야 됩니까? 5 곱하기 5 뭡니까? 일단 행렬을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그죠? 아까 말했죠? x1하고 a1하고 만나는 인덱스는 1-t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과 a1. 자, x1이 여기 있습니다. a1이 여기 있죠. 자, x1과 a1이 만나는 인덱스는 1-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t가 되겠습니다. 자, x1이 a2하고는 보겠습니다. x1이 a2하고 x1이 여기 있죠. a2. a2하고는 만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죠? a2하고는 아무 그죠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제로가 되고, 그 다음 x1이 a3하고 x1이 a3 같으면 a3가 여기 있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x1이 a4하고, 그죠? x1이 a4하고, x1이 a4도 어디 있습니까? a4가 지금 a2, 여기 있죠? 여기서 뭡니까? t에서 만나죠. 그죠? t에서 만나죠. 그래서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하고 만나고. 자, a4하고는 안 만나니까, 그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각 뭡니까? 점에서 3개, 즉 1-t, -1, t 3개 중에 1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2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은 이러한 뭡니까? 5 곱하기 5에 뭐가 됩니까? 행렬이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일행일례를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일행일례를 제외하면은, 자, 일행일례를 제외하겠습니다. 여기서 일행과 일례를 제외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4x4의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요거에 대한 행렬식이 되겠습니다. 행렬식.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행렬식이니까 이제, 자, 4x4. 우리가 4x4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소행렬 전개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1행이나 2행이나 3행이나 4행에 대해서 전개식을 할 수 있는데 0이 많이 있는 쪽으로 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0이 많이 있는 쪽이 보니까 뭐 1행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행에 대해서 소행렬 전개식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1행에 대한 행렬에 우리가 그 기본 앞 시간에 했습니다. 1행에 대한 소행렬 전개식입니다. 소행렬 전개를 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그죠? 자, 1행이니까 t죠. 자, t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t를 뽑아내고 1행 1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니까 짝수니까 그냥 되겠죠. 그럼 1행 1열 제외하면 뭐가 됩니까? 요것이 그죠? 남습니다. 그 다음에 1행 2열 1 빼기 1행 2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고 1 마이너스 t에다가 그 다음에 1행 2열을 제외하는 거죠. 1행 2열을 제외하면 나머지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요걸 갖다가 이제 행렬식을 계산해 주면은 자, 3x3는 행렬식 우리가 배웠죠. 그죠? 우리가 요것도 뭡니까? 소행렬 전개를 해도 되고 우리가 그러면 3x3에서 그 행렬식 계산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뭐 대각선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은 플러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은 그죠? 마이너스를 해서 그죠? 3개씩 계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 요걸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다음에 있습니다. 자, 계산 보시면은 자, 먼저 앞에 보면 이제 앞에 t가 있죠. 그죠? t가 있는데 여기 뭡니까? 앞에 3x3 행렬식입니다. 그죠? 3x3 행렬식 계산입니다. 행렬식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형식이 0이 많으니까 다른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죠? 대각선 부분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에다가 1 마이너스 t 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그죠? 여기 아까 전에 3x3 행렬식 계산이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제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당식 나오죠. 이 당식도 뭡니까? 조금 이렇게 t로서도 묶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은 이러한 거죠. 당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당식 구하는 걸 이제 간단한 우리가 세임 매듭을 가지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경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그죠? 매듭하고 앞에서 배웠던 이 매듭이 있죠. 이 매듭. 이 두 개의 매듭을 당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것은 당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에 대한 당식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나왔죠. 두 개가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했던 알렉산더 당식은 주어진 매듭의 불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듭이 같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대우를 쓰면은 동치인 두 매듭의 알렉산더 당식이 항상 같다는 얘기죠. 자, 이거 대우 당성 참이죠. 알렉산더 당식이 다르게 가지는 두 매듭은 서로 동치가 아니다. 그죠? 다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드리면은 어떤 DNA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DNA 구조가 있겠죠. DNA 구조가 있는데 DNA 구조를 가지고 어떤 뭡니까 뭐 컴퓨터를 통해서 같다 다르다를 판별할 수도 있지만은 그 DNA 구조를 우리가 매듭화 할 수 있다면 그 두 효소에서 만들어진 그죠 그 DNA 구조가 같다 다르다를 매듭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뭡니까 강력한 방법이 알렉산더 당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DNA 구조가 있으면 그 DNA 구조로부터 매듭화 시켜서 그 매듭의 뭡니까 당식을 구하는 거죠. 구하면은 어떤 두 개의 여러 개의 DNA 구조가 같다 다르다를 그죠 수학적 규칙에 의해서 당식으로부터 그죠 계산을 해서 두 당식이 다르면은 DNA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의 구조도 어떤 DNA 구조들이 어떤 매듭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